어제 있었던 문재인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에 대한 세계 언론의 보도는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 호의적인 이유가 김정은이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기대된다. 이런 식입니다. 과연 김정은이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느냐? 언론이 속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이 속고 트럼프마저도 여기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김정은이가 나와서 잃어버린 11년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뜻은 11년 전 2007년에 있었던 노무현 김정일 회담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나온 것이 14선언이었어요. 이 14선언이 나온 배경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김정일 앞에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 남북 관계에 대한 합의문을 만들어서 쐐기를 박아 놔야 된다. 쐐기를 박아 놓을 필요가 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쐐기에 해당하는 14선언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4선언이 실천되지 않았다. 그래서 잃어버린 11년이 됐다는 뜻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제 나온 합의문, 즉 판문점 선언문은 잃어버린 11년을 만회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느냐? 저는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 선언문 내용이 14선언 때 14선언에 적혀 있었지만은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한 60%를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14선언의 동생격인데 14선언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문의 핵심 용어는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이 완전한 비핵화, 세계 언론도 완전한 비핵화란 말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김정은이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그 문서를 면밀하게 읽고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바라는 그런 비핵화가 아니다. 이 선언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쏟아지는 이 센세이셔널한 보도에 묻히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만은 정치라는 것은 상당 부분 팩트에 좌우되는 면도 있지만은 여론에 좌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러한 세계적 여론, 언론에 좌우된다면은 김정은과 만났을 때 아주 이상한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됐던 선언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규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회담에서는 제일 첫 문장에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다짐하였다 하는 이 문장이 들어갔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회담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언문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맨 끝에 나옵니다. 그나마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한반도,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 없습니다. 남과 북이라고 그랬어요. 남과 북이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남한까지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북한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한까지 끌려 들어가서 마치 이 비핵화에 한국도 책임이 있다. 한국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국제법 위반자인 북한과 그 북한의 국제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남한이 이 공동 책임자로 적혀 있습니다. 참 희한한 노릇입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뜻합니다. 한반도가 핵 없는 곳을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순진한 사람들은 남한에는 핵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북한 정권이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자기들 용어로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인데 그 개념은 이런 겁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 남한이 비핵지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남한이 비핵화가 되려면은 남한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군이 빠져주어야 하고 한미동맹이 해체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폐기, 한미동맹 해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용어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북한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핵우산 철거, 한미동맹 해체 등등의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는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앞으로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약속을 이행하라. 핵을 스스로 전술핵 반입이라든지 자위적 핵무장 그것은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핵우산을 제공하는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동맹 해체를 책임있게 하라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다는 문장을 기대하였는데 핵이 없는 한국까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의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나서는 국제법 위반자인 북한 정권과 그 국제법 위반의 피해자인 한국을 공동 책임자로 묶어버린 겁니다. 한국 측이 아무리 유리하게 해석해도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를 책임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비핵화, 즉 핵우산 철거 등을 공동 책임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황당한 내용이 어제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 용어 전술, 미묘한 용어의 차이에 무심한 또 알 수가 없는 외국 기자들은 잘 모릅니다. 국내 기자들도 잘 몰라요. 저처럼 30년 이상 북한 문제를 다뤄본 저나 전문가들은 아는 거죠. 자, 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 대목 역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 조치들을 지금 이 남과 북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라고 한 것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데, 자, 그러면 북측이 최근에 취한 주동적 조치는 뭐냐? 바로 이걸 가리킵니다. 지난 20일
김정은이가 주재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기 제3차 전원회의, 여기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비핵화 선언이 아닙니다. 핵보유국 선언입니다. 이 결정서는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 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와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한국 언론, 외국 언론은 시험 안 한다고 한다. 또 시험장 폐쇄했다고 한다. 이것이 굉장한 진전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다 읽어보면은 김정은은 우리는 이미 완벽한 핵무력을 갖추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어졌다. 핵보유국 선언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정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 군축에 나서겠다.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읽어도 이건 핵 보유국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어제 나온 이 문재인 김정은 합의문에 따르면은 바로 이 핵 보유국 선언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높게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나온 선언문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 뭘 해가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핵 보유국임을 인정한 것이 어제의 선언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문맥상 확실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에 다 속아가지고 말하자면 핵 미사일 시험 중지, 풍계리 시험장 폐쇄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북한이 핵 보유국 선언한 것을 놓친 것처럼 어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 단어 하나에 다 속아가지고 사실은 김정은이가 핵 보유국 입장에서 어제 그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태영호 공사만이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회담, 트럼프 회담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 임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정확했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대목은 어떤 함정이 있느냐 하면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한국도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북한 정권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한미동맹 해체 등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남과 북한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과 북이 국제사회, 즉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데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즉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 등등에 한국을 끌어들여가지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데 같이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이거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손잡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기로 다짐한 것이 아닌가? 이 문맥대로 하면은 적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을 자멸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할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판문점 선언문의 구조는 전쟁 상태의 종결을 먼저 선언하고 그 바탕에서 대규모 대북 경제 지원과 남북한 좌파끼리의 공조를 우리 민족끼리라면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만 약속한 문서가 되니까 전쟁 종식의 전제가 없어진 셈이니까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제 선언문이 약속한 전쟁 상태 종결, 즉 종전선언, 평화협정 추진, 대규모 대북 지원 등은 실현이 불가능하든지 속임수를 써야만 실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속임수로 실천된다면 말이죠. 핵이 없는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 정권에 예속되거나 인질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 길을 연 것이 판문점 선언입니다. 이 선언문 전체는 완전한 비핵화란 단어 위에 서 있는 구조인데 그 완전한 비핵화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므로 원인무효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인 것입니다. 이 완전한 비핵화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국 언론사 사장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과 북한, 미국이 비핵화의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의 종식과 체제 안전 보장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완전한 비핵화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아마 이 무렵에는 남북 간의 마쿠 접촉에서 판문점 선언문 초안을 검토하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 말이 아주 교묘합니다. 이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제시한 북핵 해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완전하고 여기 완전히 나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영어로는 CVID 약자인데 이거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입니다. 이 용어가 아주 유명한 용어입니다. CVID. 특히 외국 언론은 이 완전한 비핵화에 익숙해가지고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미국이 제시한 이 CVID를 연상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드디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선입감을 갖고 그 방향으로 기사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방향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북한 정권이 애용하는 교묘한 용어 혼란 전술에 말린 것이죠. 그 용어 혼란 전술이 바로 어제 선언문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이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된 것도 한반도 비핵화 또는 조선반도의 비핵 지도 안에 이미 그 뜻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김정일이 2000년에 만났을 때, 6월을 만났을 때 주한미군을 위상 변경시켜서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는 중립화된 군대,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바꾼다는 미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내용을 이미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에 담았다 이겁니다. 결국 완전한 비핵화라는 환상을 만들어 놓고 세계 여론이 들떠있는 틈을 이용하여 완전한 비핵화를 한 뒤에만 가능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지원, 그리고 한국의 방공 안보 체제의 해체를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이 선언문에서 보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러니까
김대중, 김정일의 6.15선언, 노무현, 김정일의 14선언을 개성하고 더욱 악화시킨 대한민국의 가슴에 박힌 쐐기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의 완전한 승리이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패배인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한민국 대결 구도에서 김정은 편을 들었기에 가능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궁금한 것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 이런 식의 완전한 비핵화를 들이대었을 때 통할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통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